안녕하세요 별님들, 점성가 연주입니다.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8월 셋째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6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좀 편안하게 즐겁게 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입추가 좀 지나고 난 이후부터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해졌어요. 정말 미칠 듯이 그전에는 더웠는데 참 이 날씨 변화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국가가 세계에서 몇 없다고 하는데 그렇듯이 이렇게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 변해가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요. 또 변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또 어떤 식으로 큰 흐름들이 변해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모습 보도록 할게요. 8월 16일 날 하늘의 모습인데, 보면은 이제 태양이 사자자리 23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달이 정갈자리 22도에 위치해서 거의 16일 한 뭐 새벽쯤에, 16일 되자마자 거의 새벽쯤에 태양하고 달이 상연을 이루게 되고요. 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해가지고 물고기 자리 1도까지 일주일 동안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유의미한 게 이 태양하고 목성이 18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거든요. 아마 한 목요일에서 토요일 정도 보게 되는데, 요 정도 때에 이 180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 이 상현이라는 이벤트랑 태양하고 목성이 180도를 이루는 이벤트,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는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상현이라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의 에너지가 펼쳐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개의 단계를 좀 이해해 두시면 좋은데요. 합사학이라는 게 있고, 상현이라는 게 있고, 보름이라는 게 있고, 하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에너지가,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이겠죠. 태양이 사자자리에 있으면 이 사자자리 에너지가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시작되고 점점 상승하고 절정에 다다르고 마무리가 지어진다. 이런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주기가 보통 이 달의 주기 28일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각각 한 대략 일주일 정도죠. 일주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크게 월 운세나 주 운세를 일단 기본 세팅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 운세를 볼 때는 이 달의 움직임을 제가 체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시적인 영향을 끼치는 뭐 화성이나 토성이나 또는 목성이나 어떤 행성들의 영향력들을 좀 살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과 목성의 180도라는 거는, 이 목성이라는 거는 확장 개념입니다.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활성화 기운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의 기운이 더욱더 강해진다? 그런데 이제 강해지는데, 이 목성 같은 경우는 어떤 충돌이라던가 뭐 이런 부딪힘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옷에 물이 젖으면, 옷에 물이 젖으면 이 물 젖은 게 쫙 이렇게 옷감에 스며들듯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충돌이나 막힘이 없잖아요. 뭐 영원히 퍼져나가진 않지만, 이 퍼져나가는 과정이 어떤 막힘이 있거나 또는 어떤 충돌이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쫙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이 이제 목성의 기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기운, 이 사자자리의 기운이 매우 잘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딪힘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각 별자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입장에서 지금 사자자리가 5번째 집이죠. 그러면서 목성하고 180도 이루잖아요. 이 5번째 집 같은 경우는 즐거움, 그 다음에 어떤 취미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자녀하고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런 쪽에서의 어떠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게
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으면 투자가 매우 뭐 이렇게 증식이 잘 된다. 증식이 잘 된다. 이 목성이 이렇게 부풀리는 기운이니까 증식이 잘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 기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5번째 집이나 첫 번째 집은 나의 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기운이 매우 활성화되는 거니까 어떤 건강이나 컨디션 같은 것도 매우 좋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즐거움이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이 되면 뭐예요? 방탕해지죠. 방탕해지거나 무절제한 어떤 그런 생활, 뭐 술을 엄청 많이 마신다던가, 또는 사람들하고 너무 오버해서 어울림으로써 생활 리듬이 깨진다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오버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집이죠. 네 번째 집이면 가정이나 가족, 그 다음에 어떤 집에 관련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과거의 개념인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나 편안함,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잘 해결되고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쪽에서 어떤 좋은 소식 같은 것들이 좀 들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를 가거나 또는 집을 매매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쪽이 좀 풀릴 수 있는, 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서 어떤 기쁨을 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일터보다는 또는 집 안에서 좀 기쁨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재택근무 같은 거 한다라고 그러면은 재택근무의 어떤 그런 진행이 매우 수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 주부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죠. 주 생활이 이제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집이 평안한 거니까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하고의 분위기도 되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던가 또는 가족끼리 좋은 시간, 뭐 부모님과 외식을 좀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 자리가 이제 세 번째 집이죠.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웃이나 어떤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이동에 관련된 개념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웃이나 형제 쪽에서의 어떤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하고의 어떤 관계가 매우 활성화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왕래가 잦거나 또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던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같은 것들을 가면 여행에서 기쁨을 내가 좀 누리거나 어떤 즐거운 추억 같은 것들, 즐거운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매우 잘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어떤 근교에 좀 여행을 다녀온다던가 또는 뭐 캠핑 같은 것들 요즘에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녀온다던가 하면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습득이라는 개념도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독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정신적인 어떤 그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들, 강의를 듣는다던가 어떤 독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서도 매우 어떤 즐거움 같은 것들을 느낀다던가 또는 뻥 뚫린 어떤 해방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던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입장에서는 사자자리가 두 번째 집인데,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재물이라던가 어떤 소유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이 증식되거나 또는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또는 원했던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이게 안정된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내 안정된 영역에서 굉장히 풍요롭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다이내믹하게 큰 어떤 부딪힘이나 어려움 따위는 없고요. 안정된 나의 패턴 안에서 편안함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지출이 좀 무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큰 지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만족도가 매우 높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갖는 거니까 거기에
뭐 불만이 크게 있진 않겠죠.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뭐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편안하고 좀 즐거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물이나 소유물 쪽에서의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집이죠. 자기 집에 어떤 그 기운이 매우 활성화되는 거죠. 목성에 의해서 또는 상현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집인데, 첫 번째 집에는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자체의 어떤 기운이 매우 높아지고 좋아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가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배를 운행한다고 하면 내가 항해사에 만약에 배, 그럼 이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떤 상황들을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주변에서 되게 나를 잘 따라준다. 이런 기운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기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던가 또는 어떤 상황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그런 상황들,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좋은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도 매우 좋을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하거나 또는 나의 건강을 개선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고 좀 주의할 거는 너무 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이 술술 풀리고 내 뜻대로 되다 보니까 내가 신이 된 마냥 이 세상에 내 뜻을 가로막는 건 없다 라는 식의 느낌처럼 말도 안 되는 오버만 안 하면은 전반적으로 술술 잘 풀려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성에 대해서 얘기할 땐 기분이 좋아요. 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땐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녀자리 보도록 할게요. 이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사자자리가 12번째 집이죠. 보통 이 12번째 집을 매우 긍정적으로 읽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12번째 집은 약간 휴식을 취하는 느낌의 집이고, 한 발 물러서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유리한 어떤 집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나서고 내 뜻대로 하는 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읽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뜻하지 않는 어떤 행운 같은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매우 그 휴식을 잘 취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활동이나 또는 어떤 영성적인 활동, 그다음에 어떤 명상 같은 걸 한다던가 또는 봉사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내면에 어떤 행복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이 있죠. 어떤 이런 행위들에서 매우 기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행동을 하시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행복도 느끼고 일석삼조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기는 조금 좋은 마음, 넓은 마음 내셔가지고 주변 가까운 사람 또는 가깝지 않더라도 이 시기 때 인연이 닿는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관계, 편안한 관계, 그 다음에 착한 마음을 먹는 것이 매우 좋다. 그런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행운이나 어떤 행복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자자리가 11번째 집이고,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친구, 동료, 그 다음에 어떤 희망, 어떤 행운,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룹 활동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나 동료 그룹 활동 같이 어떤 약간 사교적인 활동들, 그 다음에 좀, 꼭 이윤이나 이익으로 움직이지 않는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아닌데, 이익이나 이익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관계들을 통칭합니다. 보통 11번째 집은.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느낄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런 느낌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뜻하지 않은 행운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좀 뜻하지 않는 금전적인 행운이 올 수도 있고, 좀 뜻하지 않는 어떤 좋은 재앙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새로운 어떤 그룹이든 아니면 기존의 그룹이든 그런 사람들하고 즐거운 관계 또는 편안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뜻하지 않는 어떤 행운이나 기회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람을 좀 만나는 활동 같은 것들에 열려있고 적극성을 띠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자리가 10번째 집인데요. 10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 같은 겁니다. 직장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시면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쪽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좀 대외적인 어떤 평판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이런 쪽에서의 어떤 확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확장. 그럼 나의 어떤 위신이나 평판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의 역량 같은 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펼칠 수 있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자리나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내가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막혔던, 만약에 사업이나 일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뻥뻥 뚫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고,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번 주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도 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자리가 9번째 집이죠. 9번째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던가 또는 장거리 여행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득이 되는 행위보다는 멀리 보면서 멀리 움직이고 멀리 생각하는 것이 좀 이로울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매우 어떤 다양한 경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개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9번째 집은 고등교육이라는 개념도 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뭐 대학원 공부를 한다던가 또는 좀 철학이라던가 또는 법에 관련된 어떠한 공부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뭐 심리학이 됐든 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심도 있는 공부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매우 긍정적인 기운이 이번 주에 머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의 공부가 매우 잘 풀리거나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째 집은 또 스승하고 또 관련이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스승을 좀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주에 활발하게 찾아보시면은 좀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는 행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소 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 자리가 8번째 집이죠. 8번째 집 같은 경우는 강한 압력과 어떤 위기, 그 다음에 환골탈태,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의 어떤 사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인데 목성의 기운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매우 재치 있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또는 그런 변화를 굉장히 수월하게 겪고 넘어갈 수 있다, 또는 위기를 되게 어렵지 않게 잘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이 큰데, 그게 고통이 지금 큰 상황인데 그게 해결이 되면 또 어떤 해방감이라던가 기쁨도 매우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압력이나 막힘이 뚫리는 그런 어떠한 그런 해방감,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기지 않나라는 개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번째나 어떤 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돈이나 재물하고 관련된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또는 돈 쪽으로 조금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융통되고 또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완전히 해결되는 건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건지는 다른 별의 배치를 동시에 봐야 되고요. 일단은 한 주 동안은 그런 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띠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병 자리 입장에서 이 사자 자리 같은 경우는 7번째 집인데요.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인연을 나타내고 어떤 파트너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쟁자를 나타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길조가 보이는 형태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던가 기존에 이제 맺고 있던 어떤 인연 내에서 어떤 좋은 어떤 제안이라던가 또는 관계가 더욱더 잘 발전되거나 더욱더 긍정적으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되게 관대하게 나한테 태도를 취한다던가 나도 그 사람한테 관대하게, 공정하게, 페어하게 태도를 취함으로써 서로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쟁 관계
어떤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로 만나는 사람 또는 기존에 있던 사람 중에서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특정인하고의 어떤 관계에 집중을 하시면 매우 좋고, 그쪽에서의 어떠한 제안이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 이 사자 자리는 여섯 번째 집인데, 여섯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일상이나 또는 그냥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진 않지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사소한 어떤 업무나 일상생활에서의 일처리 같은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런 쪽에서 매우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은 어떤 건강하고 좀 직결되는 집입니다. 그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회복이 매우 빠르고 잘 일어난다라는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목성이라는 거는 매우 이렇게 타이트한 별이 아니에요. 왜냐면 약간은 방만할 수 있는 별이거든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좀 일상생활에서 내가 되게 마음을 여유롭게 갖고 편안하게 갖고 한다는 뜻이긴 한데요. 그러면 되게 좋죠, 기분이. 근데 이제 뭐 약간 살이 찔 수 있다던가 또는 생활 리듬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좀 뭐랄까 뭐 일을 좀 미루게 된다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꼼꼼함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주의해서 일처리의 마무리까지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반려동물하고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고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주는 이 목성의 에너지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상현이면서 목성의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일들이 좀 뭐 막혔던 거는 좀 풀리고 또는 이제 진행되는 거는 더 자연스럽게 더 확장돼서 진행되고 이러한 흐름이다 보니까요. 삶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좀 적극성을 띠고 어떤 특정 고민되는 영역에서 좀 집중을 하면 그 부분들이 좀 잘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고요. 이 목성은 참 다 좋은데 이 오만이나 어떤 자만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싸가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별님들 좋은 한 주 되세요.